자, 오늘 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장민구 PD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네. 국방백서란 국민에게 국방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8년 만에 삭제가 되었고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술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인지 직접 전문가에게 취재를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또 군사 분야에서 합의서를 체결했고 또 그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사항의 어떤 이 남북 관계 변화가 반영되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반도의 안보 환경, 그다음에 동북아시아나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침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주권, 국토, 재산,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 오히려 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네. 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국방백서에 늘 있던 표현입니까? 사실 이 표현이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도인데요. 네. 바로 한 해 전 그 남북 그 접촉 회담에서 북측의 박용서 대표가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해졌는데요. 이러한 긴장감이 국방백서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점차 완화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제 국방백서에서는 이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이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다,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주적 개념은 삭제했지만 북한도 만약에 위협을 하면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군요. 특정 국가를 그러니까 주적으로 표현하는 게 외국에도 있는 일입니까? 그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방백서 또는 이제 유사한 공식 문서에 주적 또는 이제 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백서의 동독 및 소련을 이제 군사적 위협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주적 또는 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내일 아시안컵 예선 경기 한중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경기 하루 전부터 양국 팬들의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그러네요. 공안증은 옛말이다. 한국에 대한 공포는 이제 옛말이다라고 하는 등 중국의 승리를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이나 신화스포츠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합류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이제 뜨거운 관심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끝낸 뒤에 장거리 이동을 한 뒤라 중국전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또 하기도 하고 자국의 간판 스타인 이제 우레이 선수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비교하는 보도도 잇따라 이제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의 대답은 자명하죠. 네, 맞습니다. 어디다가 뭘 지금 비교하냐 이런 그죠? 이게 당연히 우리는 장민구 PD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신력을 얻고자 이제 축구 전문가 분에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물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포부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반응을 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또 우레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국제적이고 지구촌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급 공격수로 올라서 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을 많이 터뜨려 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시각에서 손흥민과 우레이 간에는 사실은 이거는 현재로서는 넘기 어려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물론 중국은 또 다르게 생각할 자유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적이고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것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그 조용히 뼈를 때린다 그러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이를테면 장난감계 애플과 같은 엄청난 대기업이죠. 바로 마텔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미국 최대 완구 회사 마텔에서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인형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텔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인형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을 본딴 인형, 소장용 피규어, 완구 세트, 이제 게임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마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은 연령, 문화, 언어를 초월하는 대중문화 현상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형 출시 발표 이후 마테사의 주가는 8% 정도 오르기도 하였고요. 또 전 세계 그 방탄소년단 팬들이 인형이 몹시 기대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